아스카에 가면은 성무대라고 하는 저곳이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유적으로 하나로 꼽히는데, 이때를 통치했던, 아직 일본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때 천황가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호족들로 퍼져 있는데, 천황족이라고 불려지는 그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소아라고 쓰는 소가시였어요. 소가노 우마코가 그 집안의 가장 간판 스타가 되는데, 그분의 무덤이 저같이 밑에는 무덤이고 위에다 돌로 하고 그 위에다 흙으로 싹 덮었는데, 소가노 우마코가 도레인이냐 아니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자꾸 증명해서 도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본 사람이 도레인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우리가 더 편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장하면 일본 사람은 아니라는 근거를 그렇게 또 열심히 연구해요. 우리가 차라리 일본인인 것 같다라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펄펄 뛰면서 연구하는지도 몰라요. 그 내력은 왜 그러냐 하면은, 소가노 우마코 집안을 일으킨 장본인이, 그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소가 많지, 뭐 돼지가 많지 소가 많지가 그렇게 이해를 하던 소가 많지예요. 소가는 씨고 많치가 이름이에요. 근데 계로왕이 죽을 때, 그때 백제에서 일본으로 피난 간 사람 이름이 목현만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만치가 그 만치다라고 보면은 분명히 백제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쨌든 도레인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소가만치 이 집안이 이 아스카 시대의 사실상 실권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일본의 천황가의 며느리들은 전부 소가시 집안에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외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외척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외척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일본의 결혼 풍습이 우리처럼 이렇게 결혼하면 같이 산 거는 정확하게는 교토로 넘어간 다음이고, 그 전에는 방초혼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해도 따로 살고 남자가 필요할 때 처갓집을 방문하는 결혼이야. 세상에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방초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스카 시대에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방초혼으로 해서 하는데, 애는 또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결국 천황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소가시 딸, 소가시 엄마 밑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 아스카에 있는 도레인 신사, 히노쿠마 신사라고 하는 거가, 여기가 도레인 집단 마을인데, 여기 아야시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대장쟁이, 토목기술, 또 문서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경호까지도 기술 집단이었어요. 도레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유지됐어요. 그리고 도레인들은 개화하고 문명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불교를 믿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토호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숭불파와 배불파가 일대 결투를 붙이게 됩니다. 배불파 토호에 앞장선 사람이 모노노베 씨고, 그리고 숭불파 불교를 끌어들여서 고대 국가로 문명을 끌어가야 된다는 게 소가시였어요. 소가시와 모노노베 씨가 싸우는데 결국은 소가시가 승리를 합니다. 그때 소가시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천황을 죽이고 나서 새로 스이코 여왕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스이코 여왕이 똑똑한 것 같아. 그것도 왕 노릇하다가 잘못하면은 또 소가시한테 죽을 거 아니야. 그 집안은 또 다 그 집안은 자기는 통치 안 하겠다고. 그리고 성덕태자를 앞세워서 성덕태자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성덕태자 섭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일본 문화를 일으키는 고대 국가로 가는 토대를 해서 결국은 신앙의 대상이 돼가지고 성덕종의 그 종주로서 모시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크기의 아스카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게 되는데 596년의 얘기입니다. 모노노베시하고 종교 전쟁을 하는 막판에 성덕태자하고 소가노우마코하고 둘이 부처님한테 빌었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절을 지어줄 거라고. 그래서 성덕태자가 지은 절이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 시덴노지, 또 법융사 해서 7대 사찰이 있고 소가노 우마코가 지은 거가 이 아스카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고대 국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헌법을 세워가지고 율령 국가로 나가는 기초를 닦았어요. 율령, 율은 법률이고 령은 행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성덕태자고, 고해권이 나올 때마다 처음 나오는 건 항상 성덕태자 초상으로 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게 일본의 전통입니다. 그 성덕태자 소가시의 시사로 아스카사를 지었는데, 그때가 596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기와집이라는 게 생겨요. 백제에서 간 와박사들이 처음으로 기와집을 해줬어요. 그러니 600년 무렵에 일본의 문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일본이 국가 체제를 율령을 하고 성덕태자가 일으킨 또 수나라에다가 사신까지 견수사를 파견을 하고, 그래 삼국을 뛰어넘어서 중국과 거래까지 시도를 하면서 발전을 해갑니다. 이제 시동이 걸려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순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합니다. 이 집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오중탑이 있는데 이 오중탑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백제 정림사 탑이 갖고 있는 비례감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아니에요. 그만큼 일본화됐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저 층을 보면은 5층인 것 같기도 하고 6층인 것 같기도 한데, 1층에 요 밑에 있는 요거가 그 속눈썹에 해당해, 속치마에 해당해요. 상계, 의상할 때 상자에다 계단계자를 쓰는데 이 속눈썹 같은 속치마 같은 걸 빼고 보면 확실한 5층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림사 5층 탑이 갖고 있는 비례감하고 참 비슷한 느낌이 될 거예요. 300년에서부터 550년 사이, 이때는 삼국과 가야 시대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삼국과 가야와 외의 시대였어요. 오국 시대였어요. 일본의 그 당시의 일본을 오늘날의 일본으로 인식을 하면은 역사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친선 관계로 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걸 한반도 역사에 가둬놓고 보니까 외는 항상 나쁜 놈이고 외적이고 쳐들어오려고 준비만 하고 있고, 이 법융사는 성덕태자가 자기가 살던 곳이 이쪽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 그 처갓집이 이 동네에 있어서 여기서 살다가 병에 누웠어요. 그 부인이 아주 끔찍이 간호를 했는데 너무 간호를 열심히 하다가 그냥 먼저 죽었어요. 그랬더니 성덕태자가 그 다음 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해서 따라서 갔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622년에 죽자 도리불사를 시켜가지고 성덕대왕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석가삼존상을 만드는 게 절대년대를 갖고 있는 이 불상을 만들어요. 632년에 브론즈로 만든 이와 같은 불상을 만들면서 일본은 이제 자기 문화를, 이것을 만든 사람 기술자도 도레인이었지만은
이때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도레인이 만들면 우리가 해줬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맞을까요? 그들이 지금 건너간 거가 10대를 넘어서 갔는데요. 우리 한반도에서 살 수 없어서 보트 피플이 돼서 건너가 갖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고국을 위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에 한국적인 요소와 이것이 있다는 얘기지, 그건 우리가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거 우리 거라고 편입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옹졸한 시각으로 역사를 봤을 적에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백제관원 같이 멋있는 관세음보살상을 보내준 것을 일본 사람들은 백제관음, 구다라 관음이라고 그러고, 저런 거를 도래 양식으로 해서 도래불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됐죠, 그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점점 자기화해 갑니다. 여기에서 많이 일본화했다가 몽정관음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 얼굴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부처님 얼굴이지. 저런 얼굴 형상 갖고 보살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미안스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인들은 저렇게 생겼을 적에 훨씬 더 자기네들의 친화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대견하게 생각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빛을 줬더니 결국 너희도 이렇게 문명국으로 따라왔구나 하고 기특하게 생각해 주면 형님 입장에서 너그러워지고 좋은 건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했을 적엔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가 다 해줬다. 그럼 중국 사람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거 듣기 좋겠어요? 지들이 해주긴 뭘 해줬어?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만들었지. 일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자기 문화를 가짐으로써 얻어온 건 뭡니까? 동아시아의 문화가 풍부해졌잖아요. 일본마저 자기 불상을 못 만들었다고 하면은 동아시아의 불상의 역사는 중국과 우리 역사로 끝날 뻔했는데 일본마저 들어옴으로써 더 커진 거죠. 유럽의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동참함으로써 유럽의 르네상스가 풍부해졌잖아요.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신라에서 건너간 진하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가 지금 조각이 광룡사 코류지에 모셔져 있는데, 이분이 엄청난 한국인 이민사에서 최고로 성공한 분이 이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여기에 건너가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성공한 거가 토목 사업을 해가지고 교토 북쪽의 산지를 농지로 전환을 시켰어요. 엄청난 농장을 가졌어요. 거기다가 누에꼬치를 켰어요. 그래서 비단을 해놓은 거가 교토의 서진 비단, 니시진 비단이라는 게 이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마스오 신사라에서는 술, 그것도 이 집안에서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대재벌이에요. 토목 사업했지, 섬유 사업했지, 주류 사업했지. 그 교토에 이분이 세운 시사가, 이분은 진하승이라고 그러고 하다시라고 그러는데, 하다시의 시사가 광룡사인데, 코류지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일본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던 목조 방가사유상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브론즈로 만든 금동 방가사유상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뉴욕에 출장 가서 지금 이 신라전에서 이 미국인들에게 원더풀을 연발케 했다고 신문 기사 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저 그 목조 방가사유상이 뭐 너무 멋있었는지 어느 여고생이 달라붙어서 손을 잡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그때 생물학과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그 광룡사 성모전에 있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청소하다가 나무 부스러기 나오면 나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쑤시개의 4분의 1 되는 사이즈를 얻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미경으로 딱 보고 이거는 일본에는 나오지 않는 조선반도의 육송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학생은 결국 그 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돼야지. 나무만 갔는지 만들어서 갔는지, 나무 갖다 놓은 걸 우리 도레인 조각가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한반도 양식의 그 도레불상이에요. 규슈에 가면은 다자이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663년 백제가 멸망하면서 퇴각한 야마도 정부의 군사와 백제의 장수들이 쌓은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제가 660년에 망했다. 나당연합군에 망했다. 그리고 흑지상지이니 복신이니 백제의 귀족들이 부흥운동을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이게 우리 역사책에서 쓰여져 있는 백제의 멸망에 관한 기사예요. 이것을 보고 오슬로 대학의 한국사 교수인 박노자 씨가 일본 역사책에서 한 챕터를 얘기하는 663년 백총강 전투, 당나라 외에 3국이 얽혀서 동아시아에서 5개국이 혈전을 벌였던 이 백마강에서 벌였던 이 전투를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한 줄뿐이 쓰지 않는 이런 역사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역사 의식을 가졌냐. 한국인들이여 각성하라. 일본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것은 이 백총강 전투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의자왕이 잡혀갔어요. 그때 백제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백제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때 멸망한 곳은 함락된 거는 부여하고 공주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안이고 한산이고 이 전주고 무안 이쪽에 있는 백제의 장군 귀족들이 저항선을 쳤을 거 아니겠어요. 뭐 200개의 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왕이 없어졌으니까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혈통이. 그때 일본에 가 있던 부여풍이라는 왕자를 불러와서 다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야마도 정부에다가 빨리 우리 왕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부여풍장이 배를 타고 주류성으로 오는데 무려 5,000명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왔어요. 200척에. 상상을 해봐요. 그 당시 200척의 배에 5,000명의 에스코트를 해서 부여의 왕자를 놔서 왕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663년 8월 25일 일대 대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이때 야마도 정부로부터 우리가 나당연합군하고 일전 마지막 결전을 할 테니 군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온 것이 800척의 배에 27,000명이 왔어요. 3개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싸웠는데 삼국사기에 백총강의 불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았다라고 써있는 그 전투에서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백제의 장수와 귀족들은 이제 우리는 일본으로 피난 가는 수뿐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로 와가지고 이들은 나당연합군이 뒤쫓아 쳐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백제식 성이 있는 거예요. 일본 성하고 전혀 달라요. 세또 내해 쪽에도 써 있어요. 앞뒤 사정은 보지 않고 규슈와 오사카 지역에 백제식 성이 있어서 여긴 백제가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끼워 붙여 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나당연합군은 고구려 치러 올라갔고 신라가 당나라 치니까 끝내 이 성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끝났죠. 그 대신에 일본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카노의 왕자가 일본 천황이 돼가지고 결국 나라로 가서 나라 시대부터 본격적인 고대 국가로 나가게 됩니다. 663년 8월 달에 있었던 이 엄청난 동아시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엄청난 전투가 우리 책에서 백제 부흥운동 해서 무슨
농성하고 머리띠 두르고 있다가 그만둔 것처럼 책에 써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백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이 자기화 시켜가는 것을 보면은 약사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절, 저걸 보고 얼어붙은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 나는 어떻게 기억하기를 얼어붙은 소나타라고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뭘 기억하면은 그대로 기억 못하고 내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나는 내가 맞는 줄 알고 계속 떠드는데, 그래도 얼어붙은 소나타가 더 멋있잖아, 그렇죠?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이 탁 얼어붙었다. 응? 멋있어. 거기에 일본 불상이 당나라 불상의 영향을 받더니 그래머 스타가 돼갖고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기름이 번질번질 흘러나. 언필증 국제 양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흥복사라고 하는 절이 후지하라시의 시사였는데 이 집에 있는 산전사에서 온 철 불두가 있는데, 일본 사무라이를 연상하는 명작이죠. 1930년대 발견한 일본 최대의 발굴이라고 했던 저런 불상은 중국에, 인도에, 한국에 없어요. 일본화했죠. 거기에 10대 제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흥복사 10대 제사상 지금 6분 남아 있는 중에 수보리하고 라훌라 상을 보면은 저런 리얼리즘 조각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없어요. 내가 책을 쓰면서 이게 일본 불상인 거를 생각하면 내 감동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제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동적인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우리 석굴암을 보고 엄청난 예찬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예찬하는 게 뭘 잘못했단 얘기예요. 독일 사람이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이탈리아 사람이 뒤로의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게 하등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술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하나로 이끌어주고 있는 건데요. 나는 일본의 미술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자신감이 있을 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꿀리는 거 있을 적에는 자제해야죠.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형님 입장인데 8세기 후반 우리 에밀레종 만들고 불국사 만들고 석굴암 만들던 그 시절이 동아시아의 엄청난 평화의 시절이었습니다. 당나라 현종 때 양귀비가 있었을 때예요. 발해에서는 해동성국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에서는 이때를 덴뼈 시대라고 해서 천평문화의 아주 극치를 얘기하는 이런 국제적인 양식의 불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동아시아의 평화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동아시아의 영광과 평화가 8세기 후반 같은 때가 21세기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런 때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인정할 것을 인정할 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일본을 보고 중국을 봐야 한다. 이제는 K-팝도 나가고 있고 한류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부 문화에 있었다고 꿀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서 생산한 것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대한 희망을 갖고 최소한도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더 큰 시각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해야 Who am I?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